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한판열전의 박재홍입니다. 네, 이상민입니다. 네,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이 방송을 마치시고 굳이 노래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핸드폰에 반주를 담아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예, 최초였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무튼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 방송을 잘 마쳤고요. 네. 자, 오늘 또 주인공 또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이분은 흥행 보증수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흥행 보증수표. 한판 열전 오늘의 주인공은 당적 이동에서 신당 창당까지 정치인으로서 안 해본 것 빼고 다 해본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별명은 굉장히 많습니다. 세 가지만 추리겠습니다. 우리 보수 여전사, 전사, 센 언니, 그리고 삭발 정치의 역사, 언다르크 이현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막 힘차게 해야 되는데 조금 네. 요즘 최근에 또 가정사도 좀 있으시고 그렇죠. 하셔가지고 네. 오늘 에너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가기가 어렵다라는 점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좀 그런 일이 있어서 가정에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말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방송은 많이 활발하게 하고 계시죠? 네, 방송도 하고 네네. 뭐 아무래도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안에 이제 좀 부모님이 힘드시고 그러셔가지고 편찮으셨었어요. 또 그런 걸로 또 정신없이 지내고 뭐 어쨌든 엄마고 며느리고 막 그러니까요. 힘들어요. 이거 막 몇 역이죠 이게? 1인 한 4역 정도. 네네네. 하시느라 힘드셨다. 네, 마음적으로도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제 친정어머니 먼저 돌아가신 지가 한 10년 넘었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좀 그랬습니다. 네. 그럼에도 또 저희와 방송 약속을 또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좀 이렇게 막 신나게 해야 되는데 혹시 신나게 좀 안 되더라도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감안하시고 또 함께 또 이현주 의원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많이 또 응원을 해주시면서 또 이현주 의원님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또 얘기를 해보고 한번 비전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현주 의원님의 결정적 순간 첫 번째 뭡니까? 부산의 딸 민주당 키즈가 되다입니다. 부산의 딸 민주당 키즈가 되다. 네. 예. 부산에서 태어나신 거죠? 네. 그 다음에 사시 붙으시고 대기업에서 활동하셨어요. 네, 대기업에 지금 글로벌 기업인데요. 자동차 회사랑 에너지 회사. 되게 승승장구했던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랬었죠. 기업인 이현주. 기업인. 돈도 많이 벌었는데. 좀 아쉽죠. 네. 계속 있었으면. 가끔씩 그럴 때는 있어요. 아니 근데 뭐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네. 그런데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인 그것도 대기업의 안정적인 이제 삶 이게 그래도 제일 좀 편안하긴 하죠, 사실. 몸은 피곤해도 안정적이잖아요. 싱가포르에서 초등학교 다니셨어요. 네. 외국인 학교를 다니신 거예요? 국제학교? 거기 있는 싱가포르 학교 다녔죠. 공립학교. 공립학교. 네. 그러면 영어도 자유로우시고. 뭐 자유롭다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불편하지 않다? 네, 좀 그냥 뭐 회화는 하죠. 바이든과의 대화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떤 글로벌 기업 변호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정치를 시작하십니다. 민주통합당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데 19대 20대 때 경기 광명시 을에서 의원을 하게 되셨습니다. 정치인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좀 약간 굴곡이 있었는데요. IMF 때 저희 아버지가 사업하다 망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친정어머니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중에 대기업 임원하고 뭐 하면서 돈을 좀 벌고 이렇게 안정을 찾긴 했는데 집안이 항상 이제 그때 어떤 어려움에 막 닥쳤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아쉬움 그리고 뭔가 내가 역할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 특히 이제 보면 이렇게 국가나 권력이 제대로 뭔가 못해서 이렇게 왜 그 지나가는 개구리가 돌 맞는 그런 거 많잖아요. 요즘에 전세 사기 같은 것도
사실은 미리미리 조금 이렇게 안전망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정비를 했으면 그래도 좀 덜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무심코 던지는 돌에 개구리는 죽죠. 네. 그 개구리가 우리 이현주 의원님의 그 가정이었다.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었어요. IMF 때 아버지 망했을 때. 그때 우리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연쇄도산했어요. 그럼요. 네. 그때 뭐 대한민국이 정말 휘청거렸고. 그때. 그래서 변호사 되기 전까지 아르바이트 하루에 4개 이상 하셨다는데. 4개를. 그쵸. 얼마나 그때 이제 망하고 나서 예. 좀 일시적으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현주 의원님은 알바하는 청소년들이나 알바생들, 알바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겠네요. 알바썰. 알바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동기로 하잖아요. 예. 뭐 용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생계를 위해서 하는 분들. 생계를 위해서. 어떤 알바였어요? 뭐 저는 이제 호프집 알바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뭐 이렇게 제일 이제 만만한 게 과외죠, 과외. 과외는 그 학원 일타 강사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꽤 그 동네 학원에서는 유명했어요. 언주 쌤한테 가라. 언주 쌤한테 가면 길이 있다. 국영수 중심으로. 네, 주로 영어랑 수학 했는데 그래도 가끔씩 이제 조그만 부습 학원이어가지고 제가 지리랑 역사 이런 것도 같이 과외를 곁들여 플러스 보너스로 막 해줬거든요. 전과목 다 봐주셨네.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학생들 오라고 해야 되니까. 잘해줘야죠.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근데 제가 수학이랑 영어를 가르쳤는데 그건 별로 재미없어하고 오히려 지리 역사랑 지리만 재밌어하더라고요. 오, 그러셨구나.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 호프집 그리고 과외 또 알바 또 어떤 거? 학습지 교사도 했었어요. 학습지 교사 주로 가르치는 거. 그건 이제 낮에 왜냐하면 그래도 그게 제일 저한테는 좀 안정적으로 쉽죠. 그래도 공부를 계속했던 사람이니까 그죠? 그러셨군요. 입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변호사가 되신 거네요. 네. 변호사 이제 그러니까 그 연수원 들어가니까 좀 삶이 안정적이 됐는데 그때도 월급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연수원이 거의 뭐 용돈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빚을 많이 졌죠. 그 당시만 해도. 왜냐하면 뭐 가족도 제가 장녀니까 제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도와줄 게 많잖아요. 우리 동생 학비도 대줘야 되고. 근데 이제 믿을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 집에서. 그게 제가 일단 나중에 변호사 돼서 갚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빚을 져서 제가 많이 이렇게 눈물 없이 들 수 없네. 그 덕분에 조금 큰 소리는 쳐요. 형제들에게. 그러셨군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기업에서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발을 정치에 담그게 되셨는데 누구의 전화를 처음 받으셨던 겁니까? 처음에는 제가 지금 민주당의 김명춘 전 장관 만났고요. 부산. 그분 제가 그분 되게 좋게 생각했었거든요. 지금은 아니십니까? 지금도 좋아하죠. 지금은 이제 정치를 안 하신. 은퇴하셨어요. 은퇴 선언하셨어요. 지금도 저는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은퇴가 하기 쉬운 일이 아니죠. 여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선거 나가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진정성 있는 분. 그렇죠. 부산에서 계속 부산 사나이 같이. 네, 멋있게. 그렇죠. 이 자리에 한번 또 그분 모셔도 될 것 같은데 김영춘 전 의원. 그래서 전화 받으셔가지고. 그래갖고 그때 바로 해야겠다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 그때는 이렇게 아주 임박하진 않았었어요. 조금 선거가 조금 남았을 때고 어쨌든 정치 권유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강금실 장관. 강금실 장관. 제가 그분 클라이언트였거든요. 그분이 변호사였고 제가 대기업에 임원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래처였어요, 거기가. 그러네. 근데 취미가 비슷해서 어떤 취미? 이제 뭐 공연 보러 다니고 이런 거. 그건 취미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제 남자들은요 거래처하고 이렇게 바이어라고 해야 되나요? 거래처하고 영업하고 할 때 남자들 술 마시고 그러잖아요. 골프를 친다거나. 골프를 친다든가. 근데 여성들 저는 그래서 제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주로 여성이 대표로 있는 변호사
로펌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 실력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기왕이면 같은 그거면 조금 이렇게 그게 저도 편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만나도 우리는 뭐 이렇게 밥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공연 보고. 네, 공연 보고 주로 이게 이제 접대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강금실 장관, 또 김영춘 전 의원을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권유를 하셨죠. 저한테 권유를 하시고 그래서 그때 아마 박원순 시장 그 보궐선거가 있었을 거예요. 서울시장. 그때 그 대변인으로 추천을 하셨어요. 저하고 송호창. 송호창 변호사 기억나? 민변에 송호창. 근데 이제 저는 마음의 준비가 결심을 못 해가지고. 왜 결심 못 하셨어요? 회사를 그만두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또 회사 잘 나가고 있었고. 우리 JIK님이 이현주 의원님 인간미가 많으신 것 같다. 또 제이님은 진솔하고 재밌다라는 지금 실시간 댓글을 주고 계시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 후원회장도 하셨었잖아요. 네, 제가 초선 때. 의원님은 후원회장을 해주셨던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제가 독일을 한번 갔어요. 그때 왜 갔냐면 제가 정치 개혁에 관심이 많아서 일종의 선거제도. 이제 그쵸. 선거제도랑 정당제도 그다음에 정치 교육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독일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프로그램 찍는 게 있었어요. 다큐멘터리. KBS였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독일을 한 2주 일정으로 갔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거기서 만났죠. 독일에서 위원장. 그때 독일에 가 계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마침 프로그램이 그런 거고 그분이 또 생각하시는 게 주로 그런 거잖아요. 개헌, 뭐 연합 정치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연히 이제 토론을 하게 됐죠. 만나서. 그리고 이제 가까워져서 후원회장까지 맡아주셨어요. 그렇군요. 김종인 전 위원장님 또 한 번 또 발탁되면 또 이 대선 후보라고 급으로도 막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 정치인으로서도 김종인 전 위원장의 그 눈에 띄었던 정치인 중에 하나셨군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하다가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지난번에 저 윤석열 대통령을 엄청 세게 미셨어요. 밀었어요? 지난 대선 때? 네. 근데 이제 그때 이견이 생겨가지고. 이현주 의원님은 그때 그 캠프가 홍준표 선대위원장 하셨고. 저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모르겠으나 윤석열 대통령 죄송한데 이미 아닌 됐어요, 것 근데. 같다. 들이켜 보면. 그러면서 제가 3가지 이유로 제가 반대했거든요. 반대했죠. 그래서 첫째 이제 국정 준비가 안 됐다. 두 번째 검찰에 평생 있었던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보수 괴멸에 너무 앞장섰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 내부적으로 박근혜 탄핵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분이고. 그렇죠. 뭐 저는 탄핵 자체에 저도 찬성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수사를 굉장히 전 좀 잔인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수사를 앞장서서 하신 분이 우리의 어떤 보수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 맞느냐? 그것은 나중에 내부적으로 굉장한 어떤 갈등의 소지가 잠복돼 있을 수 있다. 뭐 당시엔 또 그런 설득력 있는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보수가 바로 서려면 내부에서 성장한 사람이 돼가지고 보수를 개혁하고 하는 게 맞다.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김종인 위원장 대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지금 이현주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봤을 적에 이현주 의원이 옳았다고 봐요. 옳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적에 제3지대로 금태섭 이현주를 내가 같이 밀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3지대로 대선 주자로 밀어야 된다고 봐요. 이현주 의원님도 그렇기 때문에 다만 뭐 그때 그리고 나서 연락 안 해줬어요. 서로 조금 이렇게 소원해졌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1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바라보시면 우리 의원님의 평가 판단이 옳았다고 보세요? 좀 그러니까 지금 참 답하기가 참 난처한데. 그런가요? 아니 그런데 저는 제가 이렇게 장점이자 단점이 굉장히 직설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눈치를 봐서 말을 안 하고 참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애써 타협하거나
이렇게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여전사이시기 네, 때문에 뭐 그냥 뭐 기분 나빠서 내가 싫어지면 할 수 없다. 예. 근데 나는 사실을 얘기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볼 때 어떤 상황을 예견해서 그 상황을 방지하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게 꼭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게 더 행복할 것이다. 아하. 네. 그래요. 자, 이현주 의원의 소신은 여전하시다. 그 첫 총선에 출마하셨을 때도 상대가 만만치 않았어요. 전직 복지부 장관의 그 지역구의 3선 의원을 네, 이기고. 전재희 그렇습니다. 대단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왜요? 아니 왜냐하면 너무 네. 만만치 않았고 저는 초보잖아요. 예. 초보라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선거운동 하는 것도.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한번 이렇게 떨어져도 해보자. 예, 일단 한번 해보자. 그래서 최대한 좁혀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람이 불어버린 거예요. 선거는 바람이죠. 네, 그래서 막판에 한 일주일 동안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지면서 예, 운명이었네요. 정치. 예. 이현주의 정치는 운명이었다. 그때 떨어졌으면 아마 그냥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치를. 예. 뭐 정치 꼭 내가 무조건 내가 해야겠다. 그러니까 물론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 없으셨는데. 그런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업부에 계속 있었고 이런 역할을 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 나한테 권유를 할 때도 저는 뭐라고 했냐면 정치인들한테 열심히 하시고 저는 뒤에서 도와드릴게요.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렇죠. 네. 뒤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뭐 필요하면 뭐 제가 이렇게 정보도 드리고 또 뭐 이렇게 좋은 조언도 해드리고 그죠? 제안도 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근데 내가 직접 나서는 거는 나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치든 세상이 좀 바뀌길 바라는 건 굴뚝 같지만 그 내가 해야 돼 이런 거는 사실은 좀 확고하진 않았었죠. 그렇지만 운명은 그녀를 정치의 중심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결정적 순간 두 번째. 잘 봐. 이게 언니 정치다입니다. 이렇게 읽는 게 맞죠? 수우파 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잘 봐. 이게 언니 정치다. 예, 좋아봐. 이게 언니 정치다. 좀 느끼한데. 죄송합니다. 네. 자, 한마디로 의원님 정치 스타일이니까 소신 정치다. 네. 뭐 저는 그거는 항상 이렇게 어느 당에 있든 그러니까 사실 보면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도 있을 때도 운동권 선배들이죠. 86 그 운동권 세대들하고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충돌, 좀 갈등이 그랬었죠.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득권이라고 계속 몰아붙였으니까 제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기업인 출신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제 자유라든가 뭐 또 사회문화적인 이런 것들은 민주당하고 상당히 잘 맞았던 것 같은데 저도 반골 기질이 있고 저도 어렵게 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선에 대한 의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게 너무 안 맞더라고요.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난번 정권 때도 그래서 제가 소득주도 성장이나 부동산 정책 이런 거 엄청 세게 제가 비판했는데 그 전에 있을 때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좀 많이 부딪히기도 했고 또 운동권 특유의 어떤 집단주의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약간 이렇게 뭔가 왕따 당하는 느낌? 알고 보니까 겉도는 느낌? 겉돌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제가 뭐 문자 폭탄 이런 것도 민주주의 파괴행위다 이러고는 굉장히 그 세게 얘기 많이 했었고 내부에 있을 때도. 뭐 사실 지금도 국민의힘과 있지만 이제 정책 문자폭탄이 그 정도로 심하진 않아요. 옛날에 민주당보다는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조직적이거나 이런 건 아닌데 한 번씩 와요. 뭐 그거는 참을만 하고요. 워낙 단련이 돼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저는 조금 힘든 부분이 정책적으로는 뭐 좀 맞는 부분도 많은데 다만 이제 이 정책을 너무 이렇게 제가 볼 때 감정이 없는 느낌? 감정이 없다. 무슨 말이죠? 그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이렇게 현실에서 하는 게 맞나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화물연대 건을 그렇게
안전운임제가 문제가 있어. 그럼 하지 마. 다 없애요. 라든지 대안을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좀 뭔가 성의도 기울이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좀 폐지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없애면 뭐 어떡해요? 그럼 뭐 양곡관리법도 저는 그렇게 막 거부권 확 행사하고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변호사 짓는 분들이 당장 힘든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민생의 현장에 대한 배려심이나 이런 게 너무 없는 것 같고, 그냥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냉철하다 못해. 공공선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냐. 요 불편함은 지금 현 정부에 대한 불편함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네. 네. 현 국민의힘 현 정부에 대한 불편함이신데 민주당 탈당하셨잖아요. 탈당 시점이 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 질문. 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2017년 4월 6일 대선 한 달 전이었죠. 굳이 탈당하지 않아도 빌거릴 수 있었는데 왜 저 버리고 간 겁니까? 꽃길에 갈 수 있었는데. 답변 부탁드려요. 여기 탄핵 시점이기도 하고. 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탄핵을 보면서 제가 느낀 바가 많았어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제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구나. 거의 그런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 대통령의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뭔가 이제 어떤 소신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덥석 대통령이 됐을 때 그분도 힘들지만 그 주위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옹위해놓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촉발돼서 그게 문제가 된 게 국정농단이고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 탄핵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나라가 흔들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좌절할 정도로 이렇게 큰 잘못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대통령은 정말 신중하게 잘 뽑아야 돼요. 왜냐하면 5년 동안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탄핵을 계속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1년쯤 지났더니 그렇죠. 또 탄핵하고 또 탄핵하고 이럴 수는 없죠. 우린 내각제 같으면야 그런 게 좀 유연하게 되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그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절대 돕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국민들한테 이 사람이 되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최선입니다. 적어도 내 생각에 그런 정도의 어떤 물론 내 판단이 틀릴 수는 있지만 내 양심 속에서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선전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타협이 안 되시는구나. 우 의원님은.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고. 제가 판단을 잘 못해서 실은 아닌데 기라고 내가 생각을 했으면 그건 괜찮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아닌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그 당시에 이건 확실히 망하는 길이야. 망하는 길이다. 당시에 문재인을 봤을 때. 느끼는데 그냥 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겁이 나더라고요. 대통령 선거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난 캠프에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탄핵 이후에 그렇죠. 우리나라가 집권 세력이 약간은 중도적 성향의 집권 세력이 잡아야 탄핵 이후에 개혁을 제대로 온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선택한 게 안철수 후보였던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님이 질문하실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왜 본인을 선택하지 않았나? 아니 나를 왜 버리고 국민의당을 가셔요?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변명이라도 해봐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님 들어갔다 나와야 되죠. 그분이 진짜 참 재밌는 분인데. 재밌는 분입니까? 네네. 재밌는 분이세요. 아주 머리도 좋으시고. 저희가 방송 같이 하면 재밌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은 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탄핵이 된 당이 후보를 내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어차피 선택지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아니면 안철수 후보에 됐었는데 사실은 뭐 안철수 후보 개인에 대해서는 전 사실 잘 속속들이 알지 못했죠. 근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적이었다. 조금 중도적 성향의 이제 집권 세력이 등장을 해서 말하자면 개혁도 제대로 하지만 기존에 탄핵이 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너무 심하게 적대적
인 상황이 되면 이게 나라가 널뛰기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조금은 타협적인 그 좀 온건한 세력이 집권해야 된다. 그게 안철수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운동권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사실은 처음에 민주당 갈 때도 그랬지만 제가 이제 기득권적인 보수 세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세력이 아닌 뭔가 좀 새로운 세력. 안철수. 네, 그거를 이제 제가 기대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가보니까. 네, 가보니까 이제 좀 이거였습니까? 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예, 그렇죠. 예. 절수 맛이 어떻습니까? 좀 닮으셨는데. 저 실망입니다. 눈 있는 데가 좀 닮으셨는데. 네, 고맙습니다. 안철수, 그때 안철수, 지금 안철수 비교해 주시면 어떤 게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그때 지지하셨다가 또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의원 지지 안 하시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셨는데, 예, 안철수 뭐가 문제였어요? 그때는 이제 어떠셨어요? 제가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지지를 했던 거는 안철수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안철수 현상. 네, 안철수란 개인보다는. 네, 예. 안철수 그러니까 현상을 지지했던 그 안철수 개인을 봤을 때 실망한 점이 있으셨겠죠? 일단 현상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게 현상 자체에 대한 이해. 현생적. 그런 게 이렇게 약간 차이가 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현상과 현실의 차이.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누구를 대통령을 만든다 이런 건 좀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 표현은 뭐 누굴 뽑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그 사람이 됨으로써 어떠한 세력들이 다시 권력을 잡고 어떠한 대한민국의 지형의 정치적 지형의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대한민국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여기 관심이 있는 거지. 제 입장에서 제가 뭐 누구한테 빚진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 개인한테 막 관심이 있거나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워낙 그 안철수 현상이 엄청났기 때문에 뭐 저뿐만이 아니고 국민들도 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 막 대단했었거든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뭐 지금 와서 보면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 개인을 구분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이제 그 과정에 정치인 이현주의 투쟁이 계속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얘기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조국 장관 임명 철회 당시에 이 삭발입니다. 예, 당시 포털에서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큰 화제가 됐고 당시에 강렬하게 인상받으신 국민도 많으실 텐데 맞습니다. 의원님 당시에 어떤 마음이셨어요? 그때 제가 무소속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이 야당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그 액션도 하지 않고 어떤 주장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의례적인 비판만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하고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그냥 저들도 기득권 정치 세력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뭐 조국 장관 개인에 대한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반대가 심각하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데 왜 그 사람을 임명을 강행하느냐.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일의 순서라는 게 그 일단 클리어하고 그다음에 임명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그래야 문제가 덜 생기지. 이걸 이렇게 보면 우리 이때까지 쭉 보면 너무 무리하게 강행하잖아요. 항상 끝이 안 좋거든요. 네, 근데 막 강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국회 입장에서는 그거를 제동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게 국회 역할이죠. 그 저는 무소속이니까 힘이 없잖아요. 뭐 세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삭발. 제일 먼저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제가 혼자 한 거예요. 먼저고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저는 무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여성으로서도 이게 삭발이라는 게 굉장히 큰 결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다. 근데 사람들이 주목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뭐랄까 좀 극단적인 액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걸 삭발 이후에 그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 문제가 사실 도마에 오르긴 했죠. 더 이슈가 네, 도마에 오르고
좀 자유한국당에서도 이제 문제 제기를 굉장히 세게 하기 왜냐하면 자기들이 제일 야당인데 무소속 의원 한 명한테 밀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전부 다 삭발을 따라하더라고요. 네, 황교안 대표도 다. 제가 너무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황당했던 게 아니 나는 무소속이라서 그렇게 하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제일 야당인데 의석도 많고 그냥 하면 되지. 할 수 있는 방법도 많고 투쟁할 수 있는 방법도 나는 많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극단적인 그 수단을 쓴 건데 그리고 그거를 릴레이로 막 하니까 되게 희화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당에다가 그 얘기를 했죠. 아니 그 삭발을 이것은 굉장히 결기를 가지고 정말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마지막 건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마치 이것을 프로그램 하듯이 재미달까? 뭐 하여튼 뭐 응원까지 하면서 막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뒤에서 막 파이팅 이렇게 응원하는 삭발 그런 챌린지 막 이런 그런 식으로 단식 하니까 챌린지도 있지 않았어요? 2시간씩 3시간씩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오히려 퇴색된다. 하지 마라 좀. 그랬죠. 그래서 그 제일 야당은 야당의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하시라. 그랬는데 뭐 하여튼 이상하게 막 계속 하더라고요. 좀. 그래서 전 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이제 야당이었기 때문에 제일 야당이고 저도 어쨌든 야당의 입장에서 어쨌든 국회의원이니까 정부에 대한 견제를 하는 게 제 임무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제를 열심히 했는데 그때 보면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안 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당시에 나왔던 문제들이 있었죠. 그리고 조국뿐만이 아니라 그 나중에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거의 문재인 정권이 거의 쓰러지다시피 했을 때는 막 목소리를 높였잖아요. 근데 실은 그때만 해도요. 다들 숨죽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권력이 펄펄 살아있을 때 견제를 하는 게 국회의 할 일이고 그 권력이 다 쓰러져서 죽어가면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 쓰러져서 죽어 심지어는 이미 죽어서 끝난 권력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막 물어뜯으면 그건 제가 볼 때 그냥 패싸움에 불과하지. 패싸움. 그 죽은 권력을 견제할 만한 어떤 필요가 있나요? 그건 오히려 이 사람 너무 못났으니까 내가 잘났어라는 것밖에 더 되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살아있는 권력이 윤석열 정권이지 않냐. 어쨌든 우리 당이라 할지라도 그럼 그걸 세게 비판하는 게 국회 할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의원님 그렇게 이제 결기를 보여주시다가 미래를 향한 전진 4.0 창당하셨어요. 전진당. 요즘 근데 또 신당 창당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금태섭 전 의원이 이제 깃발을 들어 올렸는데 여러 가지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대통령도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 3지대 성공하겠습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3지대란 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3지대? 왜 3지대냐? 다 1지대. 2지대가 아닌 나머지 지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말에도 이미 편견이 있는 거지. 그렇죠.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뭐 있어요? 사실은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들이 그렇게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강력하게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서 견제도 야당보다 더 강력하고 더 똑똑하게 하고 그리고 대안도 더 똑똑하게 내놓고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민생에 대해서도 더 헌신적으로 찾아다니고 이런 게 국민들이 원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거를 하면 되는 것이지. 가능하다. 네, 그걸 그냥 여기도 저기도 아닌 굳이 그럴 필요도 없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그중에 어떤 당이 하는 거하고 의원이 같을 수도 있잖아요. 견해가 같으면 같이 하면 되는 거죠. 굳이 꼭 안철수 국민의당이 문제가 있었던 게 그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 양쪽 다 아니어야 되니까 또 다른 색깔이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제3의 길을 찾아서 막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계속 좁아지는 거예요, 길이. 그렇잖아요. 이 두 당이 계속 뭐 이렇게 계속 중도로 확장하면 점점 좁아지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자기 길을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너무 보수다 진보다 이런 거에 연연할 필요도 없고요.
대부분 사실은 정책적으로는 보수적 성향이 많죠. 우리나라 정책이나 이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 리버럴 성향이 더 많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서양에서는 리버럴을 진보라고 굳이 하진 않는데 네. 뭐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과거에 권위주의 시대가 있다 보니까 그걸 진보라고 부를 때도 있고 그래서 헷갈리는 것 같아요. 선택은 아직 말씀 안 하셨는데 네. 제 3지대라 평화는 금태섭 전 의원이 의원님 하차합시다. 이현주 의원님 의원님밖에 없다. 지금은 우리에게 여전사가 필요하다. 해보셨기 때문에 확실히 노하우가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 같이 합시다. 네, 이렇게 금태섭 전 의원은 10년 그 풍천 노숙할 결기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0년 풍천 노숙. 근데 그분이 그 전에 풍찬 노숙을 별로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풍찬 노숙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나한테 배워라 차라리 풍찬 노숙. 아니 풍찬 노숙을 이렇게 한다는 해가지고 정말 실패할 수도 있고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욕 먹고 그렇죠. 욕 많이 먹어요. 근데 그걸 다 견딜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걸 생각. 사랑받기에는 익숙한데 막 욕먹고 막 문자 폭탄 2만 개씩 받기는 그러니까 어려운 꼭 분이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각오해야 된다. 각오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전진당 할 때 이제 그때 좌절했던 게 이 양당이 그 위성정당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좌절했죠. 그래서 이제 현실 속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결국엔 택한 건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좀 아쉬운 건 있죠. 그러니까 아쉽다. 떨어지거나 출마를 못 하더라도 원하는 길을 그냥 꿋꿋이 갔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는 생각이 좀 정리가 덜 돼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노선에 대한 부분, 정책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면서 좀 힘든 길이라도 계속 갔었으면 좀 더 일관된 큰 정치. 근데 그때 제가 위성정당에 굴복해서 그냥 하나의 어떤 제도적 그 타협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물론 뭐 제가 전혀 보수 성향하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맞는 부분도 많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주의적 이 행태하고는 안 맞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거가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도 조금 쑥스럽죠. 좀 쑥스럽다. 네, 좀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뭐. 지금 뭐 계신 이제 국민의힘 분들 그때 저를 반겨주신 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예, 하여튼 선택은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당당한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또 힘든 이야기를 진솔하게. 그러니까 소신의 어떤 정치에서 약간 그때 옆으로 샌 거죠. 언니 정치에서, 센 언니 정치에서 좀 샜다. 그래서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 세 번째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면 언주의 스마트한 정치입니다. 언주의 스마트한 정치. 요거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우리 제작진들이 그 의원님의 유튜브 언주의 스마트한 생활 이름을 따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스마트한 정치하는 당이 있습니까? 없죠. 없다. 아무도 없다. 양당 없다. 지금 이제 현재는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계시지만 그 어디도 스마트하지 않다. 어떡합니까 그러면? 제가 그 나름대로 그래도 제가 여기서 어쨌든 보수가 혁신되는데 내가 기여해야겠다라고 그때 기왕 몸담았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었고 그러려고 저도 나름대로 기여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좀 퇴행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 김기현 대표 뽑는 과정도 보면 여러 가지. 너무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이죠. 전혀 기대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제 스탠스가 이제 수도권에 뭐랄까 약간 보수 성향을 가진 중도층, 우파. 뭐 그런 중도 우파, 뭐 약간 중도 보수. 뭐 그런 이제 수도권에 온건 보수. 그런 사람들하고 비슷하다고 보는데 제 나이도 또
40대 후반, 50대 초반 요런 분들하고 같이 많이 어울리잖아요. 이상민 씨랑 비슷한 분들이군요. 네. 어울리면 다 그 얘기하거든요. 다 네네. 이제 특히 이제 화이트 칼라들 저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뭐 이런 호불호가 아니라 그 정권에 여러 가지 실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부동산도 그렇고 좀 시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것들도 싫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게 뭐 약간 억울한 부분이 서로 있다 하더라도 돈봉투요? 네, 뭐 그게 이제 검찰이 왜 자꾸 민주당만 하지 이런 건 좀 있긴 있어요, 솔직히. 의원님 보시기에도. 네, 그거는 저는 이해는 그 민주당의 심정이 조금 이해는 가는다. 네, 이해는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걸 하는 건 아닐 텐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많은 어려움이 지금 있죠. 그리고 그런 어떤 퇴행적 정치 행태는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의 어떤 운동권 86 이 세대들과 함께 어느 정도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종언돼야 된다. 종언. 네, 네. 그래서 그것을 그분들도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정치들을 해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이 뭐 정치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국민의힘이 완전히 뭐 완전 무결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좀 시대를 바꾸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국민의힘도 근데 지금 이제 당원 100% 투표하면서 거의 지금 당 대표는 무력화돼 있고 어떤 용산의 눈치만 본다 이런 상황엔 동의하십니까? 동의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각하죠. 심각하다. 저는 뭐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도 제 문재인 대통령 뭐 그때 대통령 아닌 당 대표였지만 쓴소리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래서 또 그 지지자들이 저를 막 싫어하기도 했었고 그 문자 폭탄 받은 거 아닙니까? 문자 폭탄. 그리고 또 대통령 되고 나서도 어쨌든 야당이긴 해도 국민의당이라는 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 견제를 했거든요. 국민 편에서 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그때도 그렇고 그때도 보면 어쨌든 친문이니 막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 와서 윤석열 대통령?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뭐 진짜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과연 이런 거 있잖아요. 과연? 기대도 하고 한편. 근데 더 심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의 충성이 더 심해졌다. 네, 더 심해졌죠. 대통령님. 아니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같은 당 한 식구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참 이거 뭐.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 꼭 가만히 좀 계시래 대통령님 말씀하세요.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있잖아요. 정치를 할 때 이거 공직이잖아요. 공직. 그렇죠. 공직이고 공적인 건데 저는 누구 편이냐를 묻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너 당에 대한 애당심이 없냐 이러면 좀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자꾸 누구 편이냐를 물어봐요. 그리고 패거리를 지어서 제가 아마 민주당 탈당할 때 제가 했던 기자회견 내용에 패권 정치, 패거리 정치. 기억나요. 그죠? 네네. 엄청나게 제가 비판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와서 더 한술 더 뜨는 거 아니에요? 패거리 지금은 정치. 패거리 패권보다 더 강한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그 윤핵관 정치죠. 윤핵관 정치. 그게 더 강하다. 그게 패거리 패권 정치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냥 옛날처럼 그냥 패거리 패권에 그치는 게 아니라 거의 사람을 갖다가 이제 막 찍어내기 하는 수준으로까지 가니까 또는 이제 검찰의 권력까지도 함께 움직이는 듯한 의혹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저는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저한테 왜 또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냐. 또 옛날에 문재인 정권도 막 비판하지 않았냐. 외로우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당까지 와서 여기서 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이러면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대로 이제 뭐 제 입장에서 보면 사실 뭐 외롭다고 볼 수도 있죠. 왕따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민주당에서 그렇게 막 큰 소리 치면서 뭐 나름 소신을 세운다고 내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했는데 국민의당 왔을 때도 그렇고 근데 내가 이렇게 제가 볼 때 지금 윤석열 정권 한술 더 뜨면 더 떴지 그 패권 정치에 있어서 윤핵관 이런 경우는 훨씬 더 심하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심하다는데요? 아니 우리 이현주 의원님 저랑 경선 때 2시간 독대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지금 다시 독대를 한다. 그럼 무슨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통령 된 이후에 혹시 대통령을 독대하신다면?
되기 전에 이제 독대해서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안 도와드렸죠. 경선 국면에. 예, 그때 한 말씀도 못 하시고 주로 후보가 말씀 많이 했다라는 썰을 풀어주셨어요. 네, 그러신 성향, 그런 스타일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통령 된 이후에 만나도 그렇게 또 말씀 안 들으실 가능성이 많다. 쓴소리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만나면. 근데 만나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어떻든 그래서 그렇게 제가 그 과거에 제 할 얘기를 다 했는데 이현주가 지금 와서 약한 모습이 돼서 이제 현실에 수능해서 내가 어떻게든 국회의원 한번 돼야 되겠으니까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되면 완전히 망가지는. 완전히. 이야, 우리 김숙자님이 당당한 모습 의원님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힘들죠 항상. 그렇군요. 네. 근데 국민의힘 이현주 전 의원님 뵙고 있는데요. 네. 이 상황에서 또 우리 한판승부 제작진들의 아주 그 잔인한 요구 거의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요청을 한번 부탁드린다는 우리 작가님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요청 주세요. 우리 이현주 TV와 비슷하게 자, 구독과 좋아요 요청해 주십시오, 의원님. 제가 우리 한판승부 하는 얘기인 줄 몰랐어요. 한판승부 애청자 한판승부 우리 애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말씀 항상 나오시면 해주셔야 되는 필수 어휘였고요. 자, 이제 끝으로 한판 열전의 공식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한 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내 인생 한 줄로 요약한다면? 파란만장 이현주. 그리고 파란만장하다. 그렇군요. 자, 파란만장하신데요. 내년 총선 나오셔야죠, 의원님. 어떻게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제 사실은 뭔가 일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정치를 진짜 실현을 한번 해보려면 사실은 이제 권력이 있긴 해야죠. 그리고 그렇죠.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도 목소리가 좀 더 커지기 위해서는 국민을 대변하는 마이크가 주어져야 되고요. 그건 맞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모든 거를 굴복하고 모든 걸 버리게 되면 사실은 내가 왜 배지를 다는가 하는 그 처음의 목표하고 또 달라져 버리잖아요. 지금 그런 이제 모순 속에서 갈등 중에 있는 거죠. 갈등 중에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저는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건 결론 내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정치가 중요하지, 배지는 그것을 위한 수단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수단도 가능하면 고생을 해서 얻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가능할까 하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렇다고 해서 또 추한 모습을 보여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중간 중간에 제가 이렇게 후회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또 후회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꼭 출마하세요. 국민이 지지할 겁니다. JRK님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아님은 좋아요 눌렀어요. 오늘 진짜 좋았다고 의원님 응원한다라는 또 유권자의 또 바람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파란만장 이현주 의원님과의 한판 열전 여기까지고요. 이상민 크리에이터 오늘 어떠셨습니까? 제 주변에 이현주 의원 좋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으로 활동하셨던 그 시절에 기억했던 분들이 많은데 그땐 투사였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간적인 범민도 있었고 매력이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매력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내일 대선을 한다. 바로 이현주 의원 찍습니다. 네네. 내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저희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으셨는데 오늘 출연해주신 이현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또 방송에서 또 자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다시 뵙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